안녕하세요. 미국 배당일기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결제회사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업 설명에 앞서 비자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정말 엄청나게 오른 주식입니다. 최근에 많이 떨어졌었지만 그래도 다시 많이 치고 올라온 주식이기도 하죠. 우리가 비자를 2014년에 샀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단지 알아야 할 것은 2009년 3월부터 2020년 2월 말부터 시작된 베어마켓을 제외하면 S&P 500은 끊임없는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보셔야겠지만 5년 수익률이 234%나 됩니다. 연평균 46에서 47%를 올린 것입니다. S&P 지수의 투자한 가격에서 원금과 수익을 합친 액수의 2배의 수익을 올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식이 오른 것만 보지 말고 기업 가치를 분석하는데 과연 5년 동안 234%가 오른 만큼 성장도 했을까요? 이제 기업 구조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자는 제가 예전에 조사했던 알트리아나 P&G와는 다르게 한 가지인 결제 솔루션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사업인 결제 솔루션을 늘릴 수 있는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핵심 사업을 보면 비즈니스 결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ATM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 기업들과 금융기술, 정부의 조직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더 많은 곳들에서 비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적 투자들로 지불 생태계를 더 넓힐 수 있는 기업들에 투자함으로써 역시 비자 지불 시스템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접근성과 허가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 한 예가 바로 스캔 투 페이입니다. QR코드를 만들어서 그것을 디지털 지불을 가능하게 합니다. 전자상거래에서도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간편거래로 비자 체크아웃 시스템이 있습니다. 접촉 결제는 스마트폰이나 카드 접촉으로 결제되는 시스템으로 가게에서나 대중교통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자의 핵심 사업 부분에서는 34개 카드들이 약 6,100만 개의 상점들에서 사용할 수 있고 50개 넘는 국가에서 모든 국내 직거래의 3분의 1이 접촉페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도 실제 유통에서 거래보다 더 증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2019년 데이터를 기본으로 한 것이니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접 거래가 더 줄어든 만큼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더 커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한 전략적 투자로 넓은 지불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역시 파트너십 또한 도움이 될 것이고 또한 접근성과 허용성으로 처음으로 약 4억 명의 고객들이 전자 페이먼트에 접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자 어닝코어에서 따온 글을 보면 우리는 17조 달러의 고객들의 사용과 15에서 20조 달러의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가 사용하는 현금과 수표를 카드나 비자 네트워크에서 디지털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빨리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새로운 지불 흐름인데 비자하면 신용카드에 찍혀있는 비자로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해서 지불하는 지불 흐름이 바로 C2B, 즉 소비자가 비즈니스에 지불하는 방식인데요. 최근에는 비자의 그런 흐름에서 벗어나서 P2P, 즉 사람 대 사람이 거래하는 지불 흐름, G2C, 정부가 소비자에게 복지 지원을 해줄 때는 지불 흐름, B2C, 비즈니스가 소비자에게 지불하는 지불 흐름, 그리고 B2B, 비즈니스가 비즈니스에게 지불하는 흐름 등을 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자 다이렉트죠. 비자 다이렉트로 P2P 지불을 활성화하고 국내 또는 국외에서 지불하는 결제 흐름을 다양화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자의 가치 증가 서비스는 보안을 철저히 해서 온라인 결제를 안전하게 할 수 있게 해주고 또한 모든 대륙에서 컨설팅과 분석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AI를 이용해서 은행기관에서 약 250억 달러의 결제 사기를 막는 데 도움을 줬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실적과 배당 분석을 해볼 차례입니다. 비자는 매년 약 10%씩 순매출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약 230억 달러의 순매출을 기록했고 운영 수입도 2018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입이 약 120억 달러인데 순매출 대비 약 52.5%인데 이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애플이 약 56% 정도 되고 마소가 47% 정도 되기 때문에 매출의 절반 이상이 순수입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또한 주당 순이익이 작년에 4.43달러에 비해서
약 20% 증가한 5.32달러가 되었는데요. 물론 직접 비교가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2018년 9월에 비해 2019년 9월 중간에 조정을 겪고도 약 15% 비자 주가가 증가한 것을 보면 왜 올랐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핵심 사업 부분에서 소비자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이 증가한 모습인데요. 미국 외의 국제 부분에서 볼륨이 줄어든 이유가 바로 달러가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러 환율이 같다고 가정했을 시에 국제 지불 볼륨 증가는 2019년에 비해 약 10%, 2018년에 비해 11%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아까 말했던 내용이 바로 여기 총 지불 볼륨 증가가 환율을 고려하지 않았을 시 2018년에 비해 2019년이 10%, 그리고 2018년에 11%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달러가 강해지면 비자는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고정이었으면 작년 대비 총 증가가 6%였을 것이 마이너스 1%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위기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연 비자는 1년에 총 결제가 얼마나 됐나 싶어 살펴보니 2019년에 총 1383억이 넘는 결제가 있었습니다. 비자는 우리가 결제할 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작년 대비 11% 증가했고 꾸준한 증가세가 좋아 보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순매출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에서 약 102억 달러를, 국제에서 약 127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역시 꾸준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매출을 나눠서 보면 서비스 매출은 고객이 비자를 사용할 때 나오는 서비스 비용을 한 것으로 작년에 비해 9% 증가했고, 데이터 사용 매출은 이제 사용허가, 채무조정, 부가가치 서비스, 네트워크 접속 등 고객들이 카드 사용 시 정보 제공 및 결제를 처리할 때 나오는 비용으로 약 14% 증가했습니다. 또한 국제결제 매출은 이제 고객이 해외 결제할 시 처리 비용과 환차익을 얻는 비용으로 약 8%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매출은 이제 부가가치세, 비자 브랜드 라이센스 비용 등 기타 비용인데 그것이 무려 39%나 증가했습니다. 고객 인센티브는 이제 은행기관, 사업자들, 그리고 파트너들에게 비자 사용을 증가할 수 있게 해주는 데 쓰는 지출 비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11% 증가하면서 좋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우리가 위기에서 항상 살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신용등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자는 2019년 9월에 연간 리포트에서 S&P와 무디스에서 단기부채는 최고 등급인 A1 플러스와 P1 등급을 받았고, 장기부채는 AA-와 AA3 등급으로 높은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자가 유동성 부족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땐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빌릴 수 있는 파워가 줄어들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비자의 배당과 배당 성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자는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배당 성장이 엄청나게 높은 기업인데요. 물론 비자 주식이 상장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배당 역사가 길지 않지만 최근 5년간 무려 20%의 배당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비자를 사고 오랫동안 묵혀두실 분들은 이 배당 성장률이 아주 마음에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당 성향도 20% 초반으로 앞으로 배당 성장이 무궁무진하다 생각합니다. 비자는 정말 투자하기 좋은 기업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좋은 기업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좋은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되고 적정 가격이나 그보다 더 좋은 가격의 주식을 살 수 있는지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환율 리스크인데, 환율 변동성이 심하고 달러 강세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달러로 바꿀 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해외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금리 리스크인데, 비자의 투자 포트폴리오에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유가증권이 있는데, 금리 하락으로 변동금리 유가증권의 수익이 하락하고 고정금리 유가증권에 재투자할 시 금리가 낮아져서 수익 하락의 리스크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로금리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있어 리스크라면 리스크인데 크게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팬데믹 리스크입니다. 비자가 3월 초에 신용카드 지출 감소로 인해 매출 전망을 낮췄었는데요. 최근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을 보면 2020년 주당 순이익은 5.04달러에서 1.2% 하락한 4.98달러로 예상했고, 이것은 작년 대비 6.4% 하락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2021년 주당 순이익이
6.01달러에서 5.93달러로 역시 약 1.4% 감소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 안 떨어지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자는 4월 30일에 어닝콜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더 어떻게 될지 회사의 전망치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차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월간 차트를 보면 2018년 말에 조정이 있었을 시 121.73달러가 조정이었는데 그때 S&P가 2350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하락장에서는 S&P가 최저점이 2100 후반대였던 것을 생각하면 비자는 상대적으로 S&P보다 아웃퍼폼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려고 했던 가격 역시 120불대 초반이었는데요. 하지만 133불 후반대에서 다시 반등해서 지금은 160불 후반대로 마감했습니다. 주간 차트를 보시면 초록색 라인이 지지선들이고 빨간색 라인들이 저항선입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온 차트를 보시면 133불 후반대가 일단 강력한 지지선입니다. 왜냐하면 3월에 엄청 떨어질 때 거기서 반등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140불 정도에서 약 2018년도 7월 8월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151불대가 2018년 말 조정 시작 전 최고점이자 저항선이었고 또한 3월 말에 든든한 지지선이었습니다. 160불은 바로 4월 내내 계속 든든한 받침대 역할을 한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160불이 무너질 시에 151불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많은 저항선이 있는데 175불이 바로 3월 초 데드캣 바운스 때 고점이자 2019년 7월부터 11월까지 거래량에 있어서 꽤 강한 저항선이고 그 바로 밑이 173.74에 5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이것 또한 강력한 저항선입니다. 그래서 180불까지 뚫지 못하면 지금처럼 160불과 170불 초반을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위에 183불, 187불 저항선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엄청 큰 호재가 있지 않은 한 지금 현재 차트에선 뚫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3월 말부터 시작된 불마켓 랠리 트렌드 라인에서 벗어났고 2020년 2월 말부터 내려오는 베어마켓 트렌드 라인을 아직 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간 차트를 보시면 아까 마크해놓은 불마켓과 베어마켓 트렌드를 보실 수 있는데 돌파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3에서 175불이 큰 저항선으로 느껴질 것이고 4월 30일 실적 발표 때 실적이 저조하거나 전망이 부정적일 시 하락 예상합니다. 그리고 비자를 분석한 내재 가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자는 4월 24일 종가 기준 167달러 32센트입니다. 제가 계산한 내재 가치는 150달러 58센트인데 이것의 가정이 할인율이 7.5%이고 성장률이 10%입니다. 원래 야후 파이낸스에서는 성장률이 13%이지만 최근에 여파로 10%로 놓고 가정했습니다. 또한 안전마진으로 10%를 잡고 안전한 성장률인 10년 미국 국채 금리를 2%로 놓고 계산한 결과 바로 150달러 58센트입니다. 그리고 안전마진을 제외했을 시 167달러 31센트로 4월 24일 종가 가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결론은 비자는 좋은 펀더멘탈과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고 세계의 많은 부분이 아직도 현금 수표 결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비자 플랫폼으로 바꿀 수 있으면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순매출, 운영이익, 순이익이 꾸준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번에 하락장으로 S&P 500보다 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상승은 S&P보다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자는 배당금은 작지만 성장은 뛰어난 기업입니다. 배당 역사가 길지 않지만 배당 성장은 최근 5년 20%로 엄청나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계산한 내재 가치에서 안전마진을 제외하면 적정 가격입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기에 좋은 기업이라 생각합니다. 단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현재 구매해도 좋은 주식이지만 아직 하락장 트렌드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트렌드를 벗어나서 좀 더 상승장 모습에 사셔도 좋습니다. S&P 지수를 꼭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요즘 장이 경동성이 커서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